지은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어진 것들이 좀 더우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뭐 괜찮겠어요? 네. 그렇게 지어졌다가도 이제 조선이 한 500년의 역사 중에서 200년 동안 1592년 임진왜란을 맞을 때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래서 태조 임금 때, 그 다음에 태종 때도 그렇고 세종 임금 때까지 성벽을 다 쌓고 잘해서 나라가 융성을 한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고 나서는 나라가 한 1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정도로 피폐했어요. 그게 그 세종 때의 그 국력으로 회복한 게 1700년대 가서 숙종 때 갔어요. 한 200년 걸렸어요. 그 기간이. 숙종 때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이제 성벽을 탕춘대성과 뭐 북한산성까지 연계해서 이제 성을 만들어서 지내오다가 고종 때까지 쭉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서울이 조그맣잖아요. 그때 경성부라고 전락을 했었는데 그 성벽을 유지하기가 일본 입장에서는 필요가 별로 없죠. 여기 특히 여기가 이제 이따 설명드리지만 만주 침략을 위한 병탄 기지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성벽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황태자가 이 서울로 올 때 남대문 그 숭례문이 방해가 되니까 옆에 북쪽 벽을 허물고 들어오고, 흥린지문도 없애고, 지금 돈이문은 사라진 채로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 파괴됐어요. 문도 파괴되고 벽도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급작스럽게 우리가 또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는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고, 어떻습니까? 성벽 위에다 집 지어가지고 축대로 쌓고, 그게 저쪽에 이제 인왕산 쪽, 그 다음에 장충동 쪽 가면 보여요. 지금도 축대 위에 집을 막 이걸 축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쌓고 하다가 1968년 이후에 이제 그 김신조 일당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또 이게 위험해졌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방유적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국방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복원, 재현. 저 아래쪽에 오시다 보면 화강암으로 하얗게 네. 좀 맞아요. 우리 생각과 어긋나는 듯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해서 무려 18.6km 중에 지금 70%가 복원이 된 상태예요. 이걸 복원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이 1000만 명이 사는 이 넓은, 그죠? 서울에서 얼마 우린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메가시티에서 무려 600년 전 성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께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쭉 가서 마지막 코스까지 가는데 한 빠르면 40분, 지금부터 늦으면 한 50분 정도 걸릴 건데, 뭐 우리 일이 바쁘다, 그만 빨리 끝내줘라면 제가 언제든지 끝내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벽하면 이제 그 서양의 성벽,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성벽 구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의 성벽들은 방어용이에요. 공격과 방어. 그래서 자금성 같은 데는 해자도 있고, 만리장성은 뭐 북방의 기마민족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우리나라 성벽은 조선시대의 그 국정 철학이 유교 사상의 기반이 성리학과 풍수지리예요. 성리학이 뭐냐면 좋게 말하면 질서고 나쁘게 말하면 차별인 거예요. 차별의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식은 차별이지, 여자와 남자 차별, 그죠? 임금과 신하를 차별하듯이. 그래서 이 차별의 기준이 뭐냐면 종손. 다 필요 없어, 그죠? 내 대를 이은 종손만 있으면, 장자, 장남만 있으면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양이라는 땅, 한성부라는 땅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특혜받은 사람들, 굉장히 높은 관리들과 유명세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들만 사는 데라서, 그
그때의 성벽은 외적 방어용으로 지은 게 아니라 내외를 차별하기 위해서. 한양 사람과 바깥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 성벽이 공격 서울 방어용이 사람과 아니에요. 지방 사람. 지금도 서울 사람 지금은 조금 줄었는데 지방 좀 촌놈. 강남 사람.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왜 네, 맞아요. 지금도 말은 그래요.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그렇지. 서울로 보낸다. 그때 차별은 더 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 바깥의 사람들은 서울 안에 식량 공급 기지인 거예요. 저기 저쪽 신당동 이런데, 네? 이런데 가면 뭐 미나리깡 네, 하고 네. 마포에서 고기 생선 들여오고 네. 저쪽 창신동 저쪽에서 도축 있고 이렇게 다 여기 공급원으로 저기 성북동 쪽에 가면 북정마을이라고 있어요. 북정마을이라고 이제 한양도성 순정하시면 아는데 북정마을은 왜 북정마을이냐면 북적하고 이제 그 한양 그 도성 안에 매주를 쏘아서 되는 말하자면 생산 기지였던 거죠. 북적 한다고 해서 북정마을이 된 것이고 신당동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신당동 아시죠?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예. 옛날에 왕을 비롯한 왕족은 저기 사대문으로 나갔지만 일반 신하들 못 사는 사람들은 저쪽 시구문이나 이 소위문 쪽으로 이 시체가 나갔단 말이에요. 한성 땅 안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왕이 계시니까 다 죽으면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금송에서 나무를 베면 안 돼. 나무를 살려두고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당동은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공동묘지터였어요. 그래서 당이 당집의 당자예요. 그렇구나. 아, 신당. 근데 이제 신당동. 새로운 당집이 많이 있다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식으로. 자 이제 그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설명 시작합니다. 필요 자 여기 이제 통로 남겨주시고 이제 한양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18.6km예요. 담벼락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담이 있으면 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을 두는데 이 담벼락에 문을 두는데 4개의 대문을 뒀어요. 어떻게? 여기 숭례문, 그러니까 요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요 남대문을 우리가 숭례문이라고 그러고 동대문을 흥인문,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서대문은 돈의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4개의 문을 뒀고 여기는 왕족들만 드나들어야죠. 일반 신하들은 못 드나들어요. 조선의 근본 사상이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차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드나드는 문들이 소문이라고 그러죠. 서소문, 그다음에 남소문, 동소문, 북소문. 북소문은 창의문, 자하문이라고 불렸던 문이고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동소문은 해화문 아시죠? 해화동. 요 동소문이라고 불렸어요. 요쪽은 북방에 있는 여진족들, 후리꾸리한 사람들 드나들게 한 문이고 중국 사람들은 돈의문으로 들어왔어요. 서대문으로. 서소문은 소의문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어디냐면 중앙일보, 지금 중앙일보 자리 거기에 문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 제일 정문 우두머리 되는 문은 숭례문이죠. 남대문. 성리학의 기본, 인간이 지내야 할 기본 사상을 인의예지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의예지신. 그 인의예지신을 이 성리학 철학에 도성에 박아놨어요. 그래서 흥인지문, 인을 일으킨다는 흥인문. 그다음에 예를 숭상한다는 숭례문. 다 이름 붙여놨죠. 그다음에 의는 의를 두텁게 한다는 돈의문. 숙정문은 원래 인의의 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요게 이제 요 창의문 옆에 홍지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는 좀 비틀어서 뭐 깨끗이 한다는, 숙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네 개의 문이 구성됐는데 풍수지리 또 조선을 움직이는 기본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풍수지리는 배산 임수예요. 배산은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그게 명당짜리거든요. 명당이에요. 그래서 배산할 때 산은 자손을 상징하고 앞에 있는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요 4개의 산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렇게 4개 내사산. 내사산이에요.
내사산을 둘러싸고 가운데 흐르는 물이 청계천이에요. 내산 임수의 명당자리죠. 바깥으로 또 있어요. 여기에 북한산, 여기에 관악산, 그렇죠? 여기 아차산이나 또는 용마산, 이쪽에 덕양산, 외사산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는 한강이 흐르죠. 명당자리죠. 조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 그런데 지금 여기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없어요. 일제 강점기 때 회철돼서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개의 문과 네 개의 대문과 네 개의 소문을 기본적으로 두었다. 그 인의 예지신의 또 사상이 색깔로 나타내면 동쪽은 푸른색. 뭐예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혐, 시커멓고 이게 물이에요. 어둡다는 거죠. 여기는 밝고. 그래서 좌청룡, 파란색, 흰색, 붉은색, 검은색, 가운데 검정색, 오방색이요. 5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오방색, 5가지 신령스러운 동물을 나타내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가운데 금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신각이에요. 인의 예지 신으로 여기 활용 점정을 찍은 거예요. 도시 안에 이런 사상 구도를 나타내는 게 잘 없죠. 숙정문은 백악산 안에 있어갖고 이렇게 어둡고 평소에 문들을 다 열어놓지 않았어요. 일반인들만 다니는 조그만 문만 열어놨는데 닫아놓지 않은데 여기는 검잖아요. 여기가 이제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고 색깔로 치면 청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숙정문은 그 음기가 강해가지고 문을 늘 닫아놨어요. 이 문을 열면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고 그래서 닫아놨어요. 그래서 산이 깊고, 그쵸? 여기 342m, 요게 338m, 요게 270m 돼요. 요건 120m, 낙산은. 왕은 남면을 해요.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왔는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바라보고 앉잖아요. 왼쪽은 장자의 자리예요. 왼쪽은.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때 좌의정이 더 높아요. 왕은 남쪽을 바라보니까 왼쪽이 항상 높아요. 부산이 왼쪽이겠습니까? 목포가 왼쪽이겠습니까? 부산이 왼쪽이에요. 왕은 남쪽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낙산이 아까 말씀드린 데 120m 조금 높으니까 지대가 낮잖아요. 장자의 자리가 인왕산은 어떻습니까? 이게 338m나 되니까 이 자리가 낮으니까 조선시대 때 장자가 힘을 못 썼어요. 그러네. 맞아요, 요새. 그런 얘기도 이런 풍수 지리에서 유래를 합니다. 4개의 산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만 있으면 이게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문이라고 있어요. 토피굴처럼 여기 인왕산에도 있고 백악산에도 있고 이쪽에다 암문이 몰래 토끼굴처럼 다니겨놨습니다. 또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니까 물 위에 이제 또 물에 사람이 못 다니게 해야 되니까 수문을 만들었어요. 수문이 오간수문이라 해서 칸이 5개 칸이 있는 수문이 이쪽에 있어요. 흥인지문은 지대가 낮아요. 우리 요 서울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청계천도 이렇게 흐르고, 그렇죠? 네. 한강은 물론 이렇게 남산 뒤에서 이렇게 흐르지만 지대가 낮으니까 흥인지문은 문을 만들 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대를 높이느라고. 근데 여기 이제 오간수문,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청계천 밑에 오간수문을 뒀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남산에서 발원한 물이 이쪽 그 광희문 쪽으로 나가는데도 이간수문을 뒀는데 지금 DDP 자리 아시죠? 네. 한번 가보세요. 제 말 듣고 나중에 DDP 쪽에 가시면 이간수문이라고 해서 여기는 문이 2개, 이게 2개 물길이 흐르는 2개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제 말 듣고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거예요. 오간수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림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그 다음에 이 수문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외적을 방어용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임진왜란을 닥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나라가 우리한테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렸잖아요. 그때 그 지시사항이
성벽을 더 이상 개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그냥 무너진 채로 방치돼 있다가 숙종 임금 때 와서야 그때 청나라가 좀 나라가 현찮아졌어요. 막 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조 임금이나 인조 임금처럼 전쟁 나면 도망갈 게 아니라 지키겠다. 그래서 요 성벽을 굉장히 뭐라 할까 이게 충실히 쌓고 이 한양도성에서 만약에 남쪽에서 적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북쪽에서 오거나 하면 여기를 일단 버리는 대신에 북한산성을 짓겠다 해서 북한산성을 짓었어요. 근데 거기는 왕실 이 일반인들이 말하자면 비상시에 주둔할 수 있게 아예 만들었어요. 그 성을 요 인왕산과 북한산성을 연결한 게 탕춘대성이에요. 들어보셨죠? 탕춘대성을 지금 복원하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북한산성에서 저항하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면 남한산성에서 저항하겠다. 그래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한양도성의 개요예요. 전체 18.6km라고 했지만 높이는 2 내지 8m 정도 되고요. 그 일부는 이제 가려져 있고 70%가 복원돼 있다 그랬고 여기 선생님들이 계신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도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나라에서 빈 땅, 그저 나라 땅을 막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돈 주고 개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물론 일제 강점기 때도 이게 많이 회철이 됐지만 그때 저 아래 타워 호텔에서부터 힐튼 호텔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시 다듬어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지으려고도 했었고 이 자리에 이승만 동상도 세웠었고 뭐 이렇게 막 해오다가 그 남산 르네상스 남산 재무수 찾기를 먼저 하면서 이쪽에 외인 아파트 다 헐어버리고 그렇죠. 외국인들 살던 거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 숲으로 꾸몄고 그다음에 남산 그 르네상스라는 거를 2009년에 시작해서 맨 아래에 있는 아동광장도 이제 우리 성벽도 꾸미고 해서 제대로 좀 만들고 중앙에는 백번 광장을 만들어서 그때 국회 야외 음악당도 있고 기억나세요? 다 얼고 이제 공원화 내지는 유적화 시켰고 여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분수대에 있었고 저기 식물원 있었고 식물원 있었네. 기억나세요? 요 아래 조그만 닭들하고 원숭이 있는 동물원도 있었어요. 맞아요. 없어졌구나. 저도 기억해요. 그거가 일제 강점기 때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남산 그 르네상스라는 걸 하면서 막 타보니까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기 분수대 밑동이 보이잖아요. 저기 타일로 된 저게 분수대거든요. 저 밑에 지표면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기가 일제 강점기 때 여기를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조선 신궁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땅 밑에 그때는 이제 토목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땅 밑에 그대로 갇혀 있었던 건데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렵소 이게 한 200m에 이르는 성벽이 나타났어요. 성벽. 그래서 이제 이거 보존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야외 유적 전시관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성벽이 쭉 이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유일하게 제일 처음에 성벽을 쌓았던 그 왕이 태조, 세종, 숙종 크게 세 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때 만든 성벽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태조 때, 세종 때, 숙종 때 뭐 이런 형태인데 요거 이따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태조 때는 성벽을 어떻게 쌓았냐면 조선 때는 일반 백성들이 요역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일을 해야 돼. 나라에서 시키면 무료로. 그래서 또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우선이니까 바쁠 때 안 하고 농한기 때 한 20만 명을 불러들였어요. 그때 서울시 그러니까 한성의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성을 막 쌓는데 산지에는 돌로, 평지에는 흙으로 해서 석성과 그 토성의 비율이 3대7 정도로 됐는데 막 쌓았어요. 막 쌓았잖아요. 이게 막 쌓기라고 그래요. 이게 편마함이에요. 돌이 화강암도 물른 대신에 캐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워요. 성돌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가 세종 때 오면은 그게 많이 허물어져서 전부 돌로 쌓여요. 이제. 여기는 20만 명, 세종 때는 32만 명 동원했어요. 그래서 좀 더 돌이 밑에는 메주 덩어리 같고 위에 작아지구나. 올라가면 저기 옥수수 알갱이처럼 다듬어져 있어요. 태조 때 만든 성벽은 저쪽 남산 N타워 뒤쪽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세종 때 만든 성벽은 장충동 신라호텔 뒤에 가면 아주 예쁘게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숙종 때 아까 그 쭉 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군인을 동원해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돌이 반듯반듯해요. 왜냐면 이때 또 저기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때 대포 쏘니까 속절없이 무너졌거든요, 돌이. 그래서 요거를 네모나게 반듯하게 더 수직으로 군인들을 동원해서 쌓았어요. 화강암으로. 순조 때 오면 더 커져요. 더 커져서 요게 한 4, 50cm 되는데 요거는 60cm 정도 돼요. 이따 보실 거예요. 저거는 언제 거예요? 저거? 요거 예. 보통 요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세종 때. 아닙니다. 요거 세종 때 거로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세종. 그 여기 가서 얘기하실까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성을 쌓는 거를 축성이라고 그래요. 축성. 성을 쌓는 걸 축성이라는데 축성은 뭐 그냥 그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쌓는 게 아니고 땅을 파내고 거기에 잡석을 놓고 다지거나 흙을 놓고 포개가지고 이런 길다란 이 장대석이라고 그래요. 이걸 놓은 다음에 위에 면석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장대석 요거는 태조 때 만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장대석은 거의 남아있어요. 그 위에 돌은 무너져서 다시 쌓고 하는 건데 거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세종 때 거다 이렇게 보시고 바닥에 원래는 가려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장대석은 태조 때 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서 일제 강점기 때 막 잡석들 쌓고 저런 어디서 이상한 화강을 갖다 놓고 해서 그 위에 우리가 또 돼 있는 것이죠.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야, 이거 잘 해놨다, 이거. 배수로? 자, 여기 축성에 사용된 구조물 흔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동그랗게 페인트 칠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저기 안에 모래를 쌓고 이제 그 복원해 놓은 거예요, 원상태로. 근데 요렇게 쓰는 겁니다. 성벽을 쌓을 때 보통 큰 돌은 4명이 들고 뭐 더 큰 돌은 6명씩 이렇게. 그때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쌓았는데 인간 포크레인이죠.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받고 돌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비계처럼 그런 용도로 요렇게 여기 보면 요거는 그때 그 흔적 그대로예요. 요게 목주흔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기둥을 쌓거나 하면서 돌을 올리거나 또는 이게 도르래처럼 활용해서 돌을 쌓는 데 썼던 흔적이다. 그때 와 보니까 137개가 발견이 돼서 나머지는 저렇게 보존하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어 하고 확인하시라. 아유 고생했겠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아래 있는 요 좀 색깔이 다르죠? 편맘. 네. 요거는 태조 때 만든 돌이고 그 위에 있던 돌들은 이제 이게 뭐 태조 때 것도 있고 망가졌으니까 세종 때 쌓은 것도 있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 돌을 보시면 밑에가 메주덩어리 같고 위에 쭉 올라가면 이제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이게 전형적인 세종 임금 때 축성된 돌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 있는 요거 장대석, 지대석은 태조 임금 때
쌓은 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보이죠 저기? 네, 네. 요 밑에 있는 돌, 요게 태조 때 돌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거는 세종 임금 때 돌이다. 만들었던 성벽이다. 요거 좀 다르죠? 네. 숙종 임금 때 만든 돌. 진행이 됐어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 성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요 밑에 거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잔종성벽 요거만. 보통 한 높이 쌓으면 8m까지 올라가는데 허. 선생님들은 요거만 보고 계시다. 지대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대석 가려서 여기 지금 겨우 보이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마주 보는 것들이 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석은 성벽을 쌓을 때 그냥 이렇게 성벽을 그냥 막 돌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뒤에 산이 있으면 안반 형태로 해서 토축이라 그래서 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막 다져요. 다져서 단단하게 한 다음에 요 뒷체험석이라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돌들 있잖아요. 네. 막 넣고 요게 면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는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기저부라고 그러고 중간은 채성부, 몸통이라고 그러고 위에는 여장부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계집 여자를 써요. 그래서 여자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자도 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비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활도 쏘고 총도 쏘고 하는 곳이죠. 맨 위에 부분은 옥계석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침입을 성벽 가까이 왔을 때 최후의 항전 수단으로 요게 이 돌은 저기 접합돼 있지 않아요. 밀어 떨어뜨려요. 아, 저기 오면 밀어서 머리통 깨지게 하는. 잘 만들었네.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사옥에서 맨날 해요. 예, 이렇게 만들었고, 잘 만들었네. 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한쪽 면을 이렇게 편축으로 쌓지만, 평지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성문 있는 데는 양쪽이 똑같이 공임이 더 많이 들겠죠. 그런 남대문 좌우라든가 이 평지에는 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똑같은 형태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 이제 그렇죠. 완전. 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뒷체험석을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성벽 뭐 그냥 대충 쌓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는 곳은 조선 신궁이라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아예 식민지를 만들고 났더니 우리나라 그 백성들이 보통 사람이니까 항일운동에 무슨 뭐 이 독립군 막 나오고 하니까 강압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좀 문화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이 믿는 종교는 신도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는 불교, 유부교, 뭐 기독교 다 있지만 신도라는 종교는 모든 동물, 사람, 뭐 건물 이런 데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엔 접종 종교 비슷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많이 말썽되는 게 뭐 야스쿠니라는 건 전범들, 전쟁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모아놓은, 말하자면 신주를 모아놓은 데인데 거기 갖고 자꾸 절을 하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이게 피폐하게 만든 그놈들한테 자꾸 절을 하다니. 그래서 신사가 쭉 있고, 일본의 체계가 신사는 이제 뭘로 말할까요? 교회로 치면 이제 일반 교회. 신사도 공립 신사가 있고 사립 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신사 위에는 신궁이 있어요. 신궁은 일본에도 몇 개 없고 우리나라는 딱 2개 있었어요. 조선신궁과 부여신궁. 신궁은 일본 걔네들 기준으로 일본 황실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관패대사라고 불렀고 신사 중에서 국립신사. 국립신사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신사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 내가 뭐 교회를 만들고 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와서 참배하거나 추배하면서 돈 내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여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신궁을 지었어요. 신궁. 이 남산 땅이다. 남산이 어떤 산이냐면 아까 내사산 중에 북악과 남산을 보면 왕이 남면하잖아요. 뒤에 북악산을 지고 있지만 앞에는 남산이 있잖아요. 남산은 그 안산이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 책상이나 밥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산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거는 주산이라고 부르고 안산의 역할을 하는 이 자리에 신궁을 뚝 하니 지금 옛날에 태조 임금 때는 국사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당 말하자면 그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삼았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저 팔각정 터에 있었어요. 근데 신궁을 지었는데 그 신궁이 저쪽 아래 힐튼 호텔에서부터 여기까지 380개가 넘는 계단을 만들어서 또 맨 밑에는 한국 신민 서사 지주 해가지고 17m 되는 탑에다가 나는 한국의 신민입니다 하고 절하게끔 만들고 참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했겠어요? 에이 그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놈들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러면서 매년 200만 명 참배하게끔 만들었다. 그 현장 보실게요. 처음에는 일본도 여기 이제 신궁이 없고 여기 경성신사 그랬고 지금 숭의 대학 있죠? 숭의 고등학교인가 대학교? 숭의 여전 지금 여전 없잖아요. 숭의 대학 자리에 경성신사 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신궁을 여기 이제 확 해서 요 신궁이 어디랑 마주 보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마주 보게. 광화문이 그래서 틀어져 있었네 어쩌냐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총독부하고 여기가 연결되게끔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주로 어디 살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서대문 쪽에 많이 살고 일본 사람들은 요 남산 아래 요 남산 북쪽 사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여기 살고 터를 잡아서 뭐 통감부도 있었고 통감부터 지금도 남아있죠. 통감부도 있고 뭐 해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신궁을 지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었냐 와서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선생님들이 오실 줄 모르고 도판을 안 들고 왔는데 여기가 힐튼 호텔 자리예요. 보이십니까? 쭉 계단 타고 하광장, 중광장, 상광장 아까 여기에 말하자면 아동광장, 백방광장 여기 뭐 광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 자리는 배전터, 배 참배하는 전각이 있는 터예요. 조그만 게 배전터. 아니구나. 기둥이 16개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게 지었어. 근데 벽이 없고 여기 와서 이쪽 신궁을 향해서 참배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건물 총 15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 터인데 이것도 발굴했어요 이번에.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이 다크 헤리티지 뭐 이렇게 네거티브 헤리티지에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유산이 아니죠. 근데 이게 뭐 그래도 이렇다 하더라도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그 저쪽에 분수대가만 있고 총독부가 있을 때는 여행 오면 총독부에서 사진 찍고 여기 와서 참배하고 갔어요. 우리한테 기분 별로 안 좋죠. 예. 8.15 해방이 됐을 때 일본 뭐 천황이 뭐라고 꿍얼꿍얼 하는 소리를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하는데 조선 백성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일상생활을 했는데 이놈들만 아는 거죠. 이놈들만. 그래서 조선 신궁에 누가 있었냐면 메이지라고 이제 고종과 똑같은 이 사람은 개혁을 해서 일본을 그 인류의 반석에 올려놓고 고종은 쇄국하면서 나라가 망한 지경인데 메이지를 모시고 또 하나는 아마테라스라 해서 일본 시조신 우리로 치면 당군 같은 그 두 말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모시고 참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자기네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진자식이라고 해서 그 두 신의를 앉히는 식을 거창하게 하고 8월 15일 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몰래 와서 승신식을 했어요. 하늘로 올려보냈어. 자기네들. 우리가 파괴 못했어요. 우리 나중에 와보니까 이 새끼들이 다 해버렸네.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더니 아 재수없어 그죠? 근데 보면 미워할 건 아니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 오시면 가벼이 보지 말라 이런 뜻이고, 일제 강점기 때도 이제 고종 임금이 여기 한양공원이라고 이게 휘호를 하사해 줬어요. 이 일본이고 우리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한양공원. 3대 공원이 있었어요. 한양공원, 하나는 장충당 공원. 장충당 공원은 뭐예요? 현충원이잖아요. 현충원 우리로 치면. 그 일본 놈들 때문에 그것도 공원화 시켰어. 저기 뭐야? 그 이토 히로부미 사당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앙공원이라고 그래서 덕수궁. 덕수궁도 공원 만들었어요. 공원이지 뭐. 그래서 3대 공원에 이렇게 다니다가 해방이 되고 급작스레 우리가 이제 그 산업화가 되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여기서 하신 분들 많잖아요. 신혼여행지 여기.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분수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쉬기도 바빴죠. 기억나세요? 저도 직장 다닐 때 토요일 방공일 근무한 게 뭐 많았어요. 방공이라고. 방공일. 그 분수대가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최고인 것이죠. 하이틴 영화도 여기서 촬영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남산 식물원이 있었고, 식물원 제가 듣기로는 식물원도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진귀한 식물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 때 되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훔쳐온 게 아니라 캐온 거죠. 거기는 열대 식물이 많으니까 가서. 월남전 월남전. 이제 슬픈 역사. 그다음에 저기 교육청 연구정보원은 저희 때 꿈이 어린 곳이에요. 어린이 회관이었습니다. 저희. 저 위에 있는 동그란 유리창이 있는 데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모양산악계 저렇게 이제 저 건물은 살아 있네요. 안 없어지네요. 없애기엔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아니 교육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자기네 이거 이 좋은 이 자리에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 맞아. 선생님들 반응이 워낙 좋으셔서 제가 한 40분, 50분에 끝낼 것이 조금 더 늦을 수 있다는데 괜찮으시죠? 물이라도 한 잔 드리면 좋은데. 여기는 방공호 자리예요. 방공호는 그냥 이게 그냥 방공호다 하지만 일제가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이제 그 일제가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맹주가 되려고 애를 쓸 때 이제 비행기라든가 이런 폭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토치카 방공호를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남산에 방공호가 있고 서울시는 소개공지라고 들어보셨죠? 소개한다 이게 이제 한자가 좀 어려운데 그 폭격이 막 떨어지고 하면 숨거나 도피해야 되니까 빈 공터를 쭉 남겨놓은 데가 어디냐면 세운상가잖아요. 세운상가 종묘에서부터 충무로까지 빈 넓이 한 45m 정도 되게서 빈 터로 남겨놨어요. 그 전쟁이 나면 숨거나 거기로 대피하거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원상가 있는 그쪽 지역도 소개공터도 많이 남기고, 삼청동, 장충동 쪽에는 이런 방공호도 엄청나게 파놨어요. 제주도는 온통 벌집처럼 파놨죠. 비행기 숨을 정도로. 제가 그 울릉도 갔더니 울릉도 군수 관사도 방공호를 파더라고요.
대단한 놈들, 울릉도까지 하는. 그 소개공지가 또 우리 슬픈 역사로 얘기하면 이제 해방이 되고 지방에서 서울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천막 치고 막 살고 유흥가, 위락, 유곽이 막 생기는 율락가가. 그 종삼이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종삼이라는 그 유곽이 생긴 거를 그나마 박정희 시대 때 가능했던 건데 거기 김수근이라는 그 유명한 건축가를 동원해서 세운 상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뭐 온갖 구설수요 그리고 또 뭐 어쩌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런 그 소개공지와 방공호를 많이 만들었는데 남산에도 있다. 이 조안에 있는데 보시면 요렇게 입구가 있고 요 방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면 여기 막혀 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 이게 답이. 그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여기는 탐사가 안 됐나 보네. 아니 이제 방은 보여요. 저기 문 열고 오면 방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이 복도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어서 알 수 없다. 요게 답이에요. 저도 못 들어가 봐서 이 정도 이렇게 전국에 내부는 붕괴되어 있네요. 소개공지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따가 좀 문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 데 있다. 지금 선생님들은 서울 그 한성 부민 그러니까 일제로 치면 경성 부민 그 이전으로 치면 한성 백성 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성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성벽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시네. 성벽 바깥으로 나가서 성저 심리라고 그래가지고 성에서 심리에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게 이제 성 바깥에는 그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린벨트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냈어요. 성저 심리에서 오리를 더 가면 뭐가 될까요? 가오리예요. 가오리. 수유리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가오리가 있어요. 가오리 들어보셨죠? 가오리. 네. 오리 바깥에. 네. 가오리. 유재석이 거기 유재석 맞아. 유재석 뭐 그쯤 어디 살았을 거예요. 가난했던 시절에. 날이 맑으면 지금도 뭐 괜찮은데 저기 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제가 가르치는 저기가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성벽이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죠? 네. 하나 성벽 있네요. 성벽이 위에. 이렇게 이제 산을 둘러싸고. 저기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성벽? 당연합니다. 오. 여기 설명드리자면 저기 돌들이 여기 이제 이게 복원하면서 돌들이 나온 돌들을 쌓아놨어요. 맨 앞에 있는 돌들은 그 전치석이라고 하고 저거를 축대돌이라고 불러요. 축대를 쌓을 때 썼던 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가 원래는 이제 산이니까 경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평지로 만들면서 자기네 신공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쌓았던 축대가 나와 있는 거고 중간에 보시면 길쭉한 거는 계단에 있는 돌이 맨 끝에 보이십니까? 좀 뭉툭하면서 좀 우리하고 좀 마음에 와닿는 저게 연석이에요. 성벽 쌓은 연석.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성석이라는 걸 한번 보러 갈 건데 태조 임금 때도 그렇고 세종 임금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기록 문화잖아요. 그저 실록도 유명하듯이 성벽에다가 공사 기록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 기록들을 한번 보러 가실 거예요. 각자 성석. 각자, 그러니까 글자를 남겼다. 조각할 때 각, 글자를 남긴 글자 자자에서 성의 돌. 네.
여기 저쪽에 저기 한 분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네. 저기가 전망대예요. 저기서 보면 용산 대통령실도 보이고 저쪽 인왕산도 보이고 하니까 이따 끝나면 이렇게 돌아서 남산의 가을 정취도 느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저 인왕산 보이시죠? 네. 인왕산 한번 보세요. 성벽이 저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 있죠.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네. 그러다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네. 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예. 저거는 곡성이라고 불러요. 이제 원래 그 효율적으로 성을 만들려면 그 오른쪽에 있는 꼬불꼬불한 성이 바로 오른쪽에 그 능선하고 붙어서 가야 되는데, 외적이 침입해서 저 왼쪽에 있는 봉우리를 점령하면 이 성벽이 좀 무용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곡성, 구부러지게 튀어나오게 성을 하나 더 쌓았어요, 바깥으로. 남한산성 가면 저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저 인왕산하고 백악산 두 군데 있습니다. 곡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쭉 가서 봉우리 맨 왼쪽 봉우리에 디귿자처럼 되어 있는 성이 따로 있어요. 따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디귿자 형태로 저걸 곡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쭉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인왕산 맞은편 왼쪽에 있는 산은 안산. 안산입니다. 안산과 인왕산 사이 길이 무학제. 무학제예요. 무학제인데 저기가 중국 사신들이 넘어오는 길이에요. 안산의 안자는 그 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안산이에요. 뭐 편안한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런 선생님 많이 아셔가지고 안장. 제가 드릴 말씀이. 자, 각자상석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태조 때도 성벽을 뭐 하고 그랬는데, 태조 임금 때는 이제 성을 이렇게 쌓으려다 보니까 두 개일 경우는 1월, 세 개면 천지인 하면 되는데, 이게 구간을 97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18.6km를 97개 구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1번, 2번 하기가 어렵잖아요. 얘네들 1번, 2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자문에서 자호를 따와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에서 맨 처음에 백악에서 시작할 때가 하늘천자 구간. 97개 구간이니까 전체 18.6km 나누면 한 600척 정도 돼요. 한 척이 30cm 정도 되니까 600척씩 나눴어요. 600척씩. 그래서 여기 남산쯤에, 여기쯤에 오면은 60번째 구간이 돼요. 그래서 능금내자가 되고, 맨 끝에 가면 하늘, 조상할 조자, 그 근조할 때 조자가 97번째 구간이 됩니다. 딱 나눠서 지방민들 요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한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 경상도, 전라도 사람 와서 성을 쌓게 했어요. 그래서 구간을 지어주면서 니들은 여기서 공사를 해라. 먹고 자고, 니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배고파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알아서 먹고 자고요? 그럼요. 밥 안 주고? 그럼요. 예. 돌에 물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실명제로 하니까 또 제대로 안 했다간 뒤지죠. 그 다음에 네, 도망도 못 가요. 도망도 못 가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여기가 내자 구간, 내자로 600척 구간이다 하는 게 이 돌에 표시되어 있어요. 내자, 내자가 그죠? 능금 내자가 600척이다 이런 지. 그 구군에 여기는 아마도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와서 공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경기도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은 뭐 했게요? 그 사람도 궁궐지었어요. 공짜가 없어요. 자, 이 내자 600척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글자가 보세요. 보이네요. 잘 보세요. 글자 있네요. 똑같이 있네. 여기 화살표 있는데 밑에 봐봐. 보셨어요? 똑같은 글씨 있지. 똑같이 생겼어요. 복원한 거군요, 저게. 그러니까 이 글씨를. 저거는 모형. 이 글씨를 원본. 그렇다면 이 성벽은 언제? 태조 때 만들었어요. 태조 때. 그렇게 보이죠? 네, 저게 하얗게 된 성벽, 저거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나중에. 네? 맞아요. 태조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세종 임금 때문에 좀 더 세밀해져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평택 시면, 뭐 하만 시면 하는 식으로 쭉 가면 이게 총 200, 여기 안 써있네요.
있을 건데. 280개 예,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이상 남아 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안 써 있네 어디지? 각자 성석이 280개. 네. 근데 세종 때는 이제 뭐 평택시면 함안시면 뭐 그런 게 쭉 이렇게 있고 숙종 임금 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군인들을 군인들이. 동원해서 쌓았으니까 군인들 동원한 감독관, 감관, 석수 이런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그게 어디 제일 많냐면 흥인지문 동대문 뒤에 가면 그걸 모아놨어요. 그거를 거기 있는 걸 다 모아놔가지고 해서 아주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각자 성석이 이렇게 있어서 한양도성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타나 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도 받고 없으시면 아는 게 있어 질문을. 많이 오늘 많이. 그 순성 프로그램 하는. 순성 말씀드릴게요. 순성은 저희가 순성은 이제 어디서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한 바퀴를 돌 때 각 여기 순성에 이제 4개의 산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저 숭례문 쪽에 가도 있고 어디 있는데 아니면 우리 유적 전시관에 오셔도 되는데 스탬프 지도가 있어요. 아니면 앱도 있습니다. 앱을 깔으셔도 되고 지도를 지도에 보면 사진 찍는 도장 찍는 칸이 4개 있어요. 그게 북악산에서 찍고 뭐 남산에 찍고 뭐 이렇게 찍고 하는데 그 구간에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인증샷을 찍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뭐 뒤에 배경을 갖다 놓고 인증샷 4개 찍고 스탬프 4개 찍으면 하나가 이제 순성이 완성이 되면 우리 전시관이나 해화동에도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배지를 드립니다. 배지. 1, 2, 3 다르고 14년도 우리 협회 회원들이 한번 해야 되겠다. 예, 1, 2, 3, 5월이 다르고 4, 5, 6이 다르고 7, 8, 9가 다르고서 그러니까 1년에 4개의 배지를 받을 수 있어요. 4개. 색깔이 각각 다른.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청색 하는 식으로 배지가 각각 달라요. 지금은 분홍색 배지를 드려요. 그 4개를 다 받으면 뭘 또? 4개를 다 특별한 걸 받으면 주나요? 메탈 배지가 있어요. 탐나는데 그거 메탈 배지. 받으려고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주 기를 쓰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년에 그걸 하자. 저도 한 2번 돌았거든요. 배지 받으셨어요? 아예 배지 안 받는 그냥 나홀로 돌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면 기왕이면 인증서도 받으시고 서울시장 명의 인증서 4개 받으면 메탈 배지 그거 받고 나면 또 뭐 있어? 밤에 준다던데 뭐. 오늘 또 세운주사인데. 한 번 더 하면 메탈 배지 하나 더 드릴게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건강이 좋아요. 건강이 좋아요.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남산에서 한 9시에 출발해서 남산이래. 숭례문에서 9시에 출발해서 한 바퀴 돌면 한 거의 10시간 가까이. 10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와. 좀 쉬엄쉬엄 다니면 10시간 걸려. 옛날에 쉬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특히 그 설날 때 또 뭐 이렇게 중요한 행사 때 한 바퀴씩 돌고 그때는 등산화도 없었는데 오늘 2회 나눠서. 나눠서 노래가 옛날부터 있었네요. 순성놀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성놀이라고 불러서 그걸 이제 자기 각오도 다지고 또 그거 순성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우리는 1월 1일 날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하시면 되고 여기 막혔습니다. 둘레길로 돌라면 어디로? 둘레길은 저쪽이 북측 둘레길이 있고 요 아래로 가시면 남측 둘레길이 있어요. 아니 내려가야 돼. 내려가셔야 돼요. 남산 둘레길. 내사선. 자, 그러면 조남도. 메탈 배지 이렇게 생겼다. 우리 정종호 선생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 이쪽.